네, 전국의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서양에서도 이 수녀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신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무려 60년 동안에 추적 관찰을 했는데 수녀분들 중에서도 이 두 그룹의 분들이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들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역시 오래 살고요. 자, 두 번째 그룹은 어려운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만만치 않게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실까요?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좋아하는 분들이 더 오래 사실까요? 네, 의외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바둑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거 아마 이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 질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우선 그 젖바둑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젖바둑이란 깔고 두는 걸 얘기하죠. 두 점을 둘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석점은 일단 고수가 여기 앉아 있고 하수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걸 전제로 먼저 고수의 이제 오른쪽을 비워둡니다.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이번엔 반대가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석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넉점은 뭐 말하실 것도 없고, 다섯 점이 재밌습니다. 이 바둑에서 가운데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게 이제 다섯 점입니다. 이 다섯 점은 도대체 이게 요들 왜 있나 싶을 건데요. 원래 가운데가 있으면은 모든 축을 다 여기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한 점이 일단은 한 가지 굉장히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바둑의 이치를 아시면 우리가 귀에서 시작한 돌이 어디로 가요? 변으로 가죠. 변으로 간 돌은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가죠. 내 돌이 있으면은 내가 딱 역할을 해주는 거고, 상대 돌이 나오려고 하면 얘가 딱 막아주죠. 얘 하나만 막지는 않죠. 네 군데 다 막고 또 네 군데를 다 연결해 주니까 원래 이 한 점의 가치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는 얘는 그냥 곶마인 경우가 많아요. 다섯 점을 왜 하필 여기 두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은 어쨌든 요 중앙의 한 점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 점은 뭐 이렇게 양쪽 삼연성, 일곱 점이 이제 여기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일곱 점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둬야지 승률 높일 수 있냐? 이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사실 일곱 점 바둑은 초반에 백날 잘 둬봤자 뭐가 문제일까요? 7점이나 깔게 되면 상대가 100 잡으신 분이 되는 수만 두겠습니까? 무조건 안 되는 수를 많이 두죠. 안 되는 수를 두었을 때 그걸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게 7점의 핵심인데, 초반보다는 중후반이 문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7점으로 두는 초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걸쳐 오겠죠? 걸치는 방향이 내가 이미 벌려져 있는 쪽으로 걸치는 게 있고요. 그냥 뭐 텅 빈 대로 두는 게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요게 가장 크고, 뭐 나머지도 결국은 다 똑같으니까요. 우선 대부분이 여기 사이로 걸쳐 옵니다. 대부분이. 저도 젖바둑을 둘 때 저도 일로 걸쳐 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제 체감상으로 이렇게 두면은 아무래도 요 돌이 미리 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바둑이 좀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이기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쪼개기 위해서 상대 모양에 걸쳐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걸쳐오게 되시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첫 번째는 굳힘 위주로 두시는 거죠. 굳힘 위주로 두는 거.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제가 뭐 정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굳힘 위주로 두던지 협공 위주로 두던지. 자, 그럼 여러분들 고르셔야 돼요. 굳힘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협공으로 두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협공으로 두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이쪽을 어쨌든 두시게 되면은 결국 상대도 이쪽으로 걸쳐오게 됩니다. 다시. 다시 똑같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원래는 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덮어오게 되면은 내 돌은 하나인데 상대가 돌이 3개가 돼요. 그러면 7점 접혔다는 얘기는 저 사람과 내가 7배의 능력치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즉, 내 돌이 7개가 더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3개가 상대 돌이 많으니까 하수 입장에서는 두기가 어떡할까요? 빡빡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운데로 계속 나오려고만 하시면은 원래 흙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정도, 이런 행마를 하실 정도면은 7점을 까이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상대가 걸쳐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걸쳐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켓이 뭐냐? 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협공위로 두시는 게 이제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늘 프로바둑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프로들도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젖바둑을 보면은 원래는 양걸침을 하든지 3-3 둬야 되는데 젖바둑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3-3으로 두는 식으로 두게 되면은 흙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따라서 모든 젖바둑은 심지어 저조차도 띄어서 둡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이제 뛰면 나도 날일자로 두는 게 있고요. 한 칸으로 두는 게 있는데 어떻게 두시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날일자. 자, 2번 자, 한 칸. 어느 쪽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젖바둑을 두실 때, 특히 흙으로 두실 때 위축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높게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상대가 원래는 그냥 한 칸만 뛰는 게 정수지만 이렇게만 되면 흙이 질 수가 없죠. 100% 여기를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가 너무나 사실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시작한 돌이 중앙으로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래서 마늘모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100%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안 두면 들여다보고 2일 때, 자, 그 다음에 탁 씌워버리면은 100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어쨌든 변차지. 그러니까 요 돌이 자, 7점이다, 5점이다. 귀에서 시작을 하던 변에서 시작하던 내가 목표가 얘다. 얘하고 연결하는 거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막 두고 있는데 참고로 7점이나 석점을 까던 내가 젖바둑 두는데 상대 돌을 잡으러 가는 건 거의 뭐 이거 공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 그건 하나만한 얘기고 끊기는 거 연결. 뭐 어떻게든 나갔어요. 붙일 때 젖히지도 마세요. 예, 늘어. 그냥 네. 어쨌든 이렇게 두고요. 연결만 하면은 내가 자동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100이 결국에는 갇히게 돼 있어요. 자, 7점 바둑에서 여러분들 7점이든 5점이든 다 똑같습니다. 6점이든 어쨌든 상대가 이 모양을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협공 위주로 돌아.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반대쪽은 뭐 어떻게 두냐? 반대쪽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형태도 그냥 굳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해요. 네, 이렇게 유리하니까 그냥 뭐 요거는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자신이 있으면 협공하셔도 되는데 7점이나 까는 마당에 여기서 좀 비어져 있죠? 네, 그건 조금 이제 거북하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굳힘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7점의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7점이나 까이면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울컥하다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점잖게 두는 사람도 있고 이게 흔히 놀리면서 갈구면서 두는 사람도 있고 신경을 세서 긁어서 자존심을 그냥 팍팍 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흙을 잡으신 분 제가 알고 있어요. 실력이 약한 분이 아닌데 성격이 조금 울컥하시는 거야.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7점이나 깔 바둑이 아닌데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둑 이제 돈도 잃어, 마음도 상해, 또 자존심도 이제 확 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7점 깔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 실은. 그래서 이 바둑 두실 때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 마음 때문에 한 서너 점은 그냥 날아갑니다. 마음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이제 걸쳤는데, 벌렸는데, 상당히 이제 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협공 위주로 돌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여기를 이제 협공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매번 두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붙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혀서 두셨고요. 백이 꼭, 이분은 꼭 넣으신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치받고, 백이 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밀고, 자, 이제 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흙이 잡힌 게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집 이상 나니까 흙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배운 대로 협공을 했으니까 공격자 위주로 이렇게 씌웠다. 그리고 나와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끊은 것까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이 하나 늘었고요. 이것도 뭐 어쨌든 지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뛰어서 전투가 되는데, 자, 이 질문해 주신 선생님의 얘기는 일단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까지 흙이 잘 뒀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이 지금 무리수를 둔 겁니다. 우선 백이 한 칸을 띄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두신 거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일단 넣으셨어요. 제가 여기 왜 넣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 강의 중에 백이 둔 쪽에 끊었으면은 상대가 둔 쪽에 반대로 돌아,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백이 이제 뛰어나갔어요. 자, 그러자 이걸 하나 이제 밀고 나가고, 네, 백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뛰어나가고, 자, 상대도 또 이렇게 뛰어나갔어요. 또 날일자로 씌워서 두긴 하는데, 백이 쏙 도망을 쳐버리니까, 이게 결국엔 잡지도 못하고, 내 집만 다 깨지고, 여기도 뺏기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다.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분의 이제 이후 진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둑 공부는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일단 포석입니다. 이 포석이란 일단 그걸 둬서 내가 무조건 집이 된다, 혹은 뭐 잡는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흙이 포석을 잘 짜니까 어떤 기회를 얻었나요? 공격의 기회를 얻었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분야가 이제 행마입니다. 행마가 흙이 어쨌든 잘 뒀죠. 행마가 이제 되면은 가운데서 상대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수익기의 결정타인데요. 우선 백이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 모양의 급소가 어딘가요? 네, 호구자리 급소가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와 끊으면 안 되죠. 백이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이쪽을 이제 어떻게 두죠? 네, 흙이 그 다음에 이 한 칸을 띄워 놓으시면은, 네, 이제 이게 막히죠. 아까는 뚫렸는데 막히죠. 자, 그래서 느는 방향이 살짝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근데 사소한 거거든요. 살짝만 이게 수정하시면은 벌써 이게 다른 겁니다. 우선 백이 살기가 일단 만만치 않은데,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반에 돌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살았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았다 치면은 요 모양의 백이 아직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야 되는데, 어떤 간격으로 다가가죠? 네, 이쪽으로 두 칸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은 어쨌든 백이 이제 미생마예요. 그러면 백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선에 더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나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2선도 살려고 하든지 흑의 다음 수는 어디가 됩니까? 네, 2선 들 때 뭐하라? 손 빼라. 중앙으로 한 칸 뜰 때 뭐해라? 손 빼라. 왜냐면 상대가 살려고 둔 거니까. 그래서 손 빼고 어디 둬요? 이쪽을 벌리시든지 또 걸쳐서 모양을 펼치시든지. 자, 벌렸다 치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협공 위주로 돌아 이 말씀은 드렸죠. 협공하고 뛰어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꾸 미생마가 상대 약한 돌이 이제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거 이제 이 분은 그렇게 약한 바둑은 아니긴 한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좀 오류가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방에 너무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너무 한 번에 상대를 잡거나 모으거나 이런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시는데 이 바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어지러운 이 전투이긴 한데요.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됐던 바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벌림이 걸치고 이렇게 둔 다음에 두는 방법이 자, 이렇게 흔히 여기로 붙여서 AIC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AI 정석은 사실 프로에게 양보하세요.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타이젠 기준으로 한 6단 때까지 또 뭐 기원급수로 3급 때까지는 이게 뭐 별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AI식과 약간 예전식의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점, 그것도 미묘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붙이고 2단 젖히는 요 AI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점을 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점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점에 두면 항상 상대가 들어오는 게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프로바둑에서는 백이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들어오는 게 골치 아프니까 프로조차도 이거를 좁힌다. 이렇게 두 칸으로 좁힌다.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그래 좁히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4027님께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4027님께서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사모님 말대로 3칸 아니고 흙 일로 두어서 2칸으로 좁혔는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사부님 설명은 거기 이제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네 바둑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2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잡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내가 공간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또 들어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칸, 3칸은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뭐 잡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긴 한데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막는 방향이 두 군데죠. 이 변 쪽으로 막는 방향이 있고 중앙으로 막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느냐? 우선 여기서 이거를 뭐 좋고 나쁘면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모양에서만큼은 중앙으로 막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치받을 수밖에 없고요. 맞겠죠? 상대가 젖혀와요. 젖혀오면 여기서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느는 겁니다. 자, 늘게 되면은 백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드물어요. 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석점머리 맞으면 2단 젖혀서 두시기 때문에 이게 백이 더 대책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날짜가 두면 어떻게 두냐? 여기서도 붙이는 게 좋은 백입니다. 백이 못 늘죠? 젖히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늘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맞고요. 백이 아직 못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우 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백이 여기서 살긴 했어요. 하나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귀 쪽에 있는 백의 모양이 망가졌네요. 그리고 가운데 흙이 세력이 생겼네요. 여기를 또 찾으면서 흙은 이쪽의 모양이 집으로 점점 굳어지겠네요. 백은 하나를 얻는데
흙은 하나, 둘, 세 개를 얻어요. 여러분들 상대가 좁은 모양에 들어왔을 때 저 돌을 이 돌을 어떻게 잡나요? 라는 게 질문이 틀린 거예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이 하나의 이익을 얻는 사이에 세 군데의 이익을 얻어가니까 이 형태는 백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두 칸과 이 세 칸 사이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이쪽에 살더라도요, 여기 세력 생겨, 가운데 세력 생겨, 이쪽에 집 생겨. 그러니까 세 군데 이익을 뺏깁니다. 그래서 고수들 바둑을 보면은 두 칸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 칸도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27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둑학교 제자들하고 둘 때는 그런가 보다 안 들어오는데 동네 바둑은 다르죠? 그래서 바둑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상대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틀린 거죠? 그러면은 자신 있게 당황하지 말고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4027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역시 걸치고 협공 나가고 여기까지 이제 또 잘 됐는데, 이 두시는 분이 나 이런 것도 또 처음 봐. 네, 여기를 붙여온다, 여기를. 자,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흙 1로 협공을 했습니다. 좋은 수예요. 잘하신 거. 102로 한 칸 떼는 거는 나쁜 수예요. 흙 3 날리자 붙임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동네 바둑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양이 펼쳐지면 100% 들어온다. 무조건 들어온다. 그 흙 3으로 집이 굳어지니까 흙 4로 그냥 104로 막 붙여서 깨러 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돌이 붙었어요. 돌이 붙으면 뭐 해라? 젖혀라. 근데 어디로 젖히냐? 귀입니다. 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귀에서 중요한 곳은 바로 33이죠. 33 지역을 찾아서 젖히시면 돼요. 끊는 거는 뭐 아예 안 됩니다. 끊는 거는 뭐 잡으니까 아예 그냥 게임 오버. 여기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친다 이거예요. 자, 맞고 젖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막 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이 돌을 막 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도로 죽어요. 어떻게 둬야 됩니까? 내 약점이 생겼죠? 이으셔야 돼. 여기로 넣는 거는 이제 백이 잡힙니다. 어디 둬서? 여기 늘어버리면은 이게 대책 없이 잡혀 있습니다. 젖혀야 돼요. 젖히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맥이 뭐죠? 2단 젖힘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양단수니까 받아야 되는데, 일단 흙이, 백이 살더라도 이렇게 안에서 겨우 사는 거는 굉장히 망한 형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약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키죠? 일단 뭐 벌려도 되고, 일단 호구자리 지켜 놓으시면은 이 모양은 흙이 굉장히 유리하고 백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잘못 뒀다 그러면 보통 그 돌을 잡으려고 해야지, 잡아야지만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장기로 우리 또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장기는 상대 돌을 이제 잡는 걸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은 다르죠. 바둑은 나쁘다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미생마가 되면, 자, 백이 집이 없죠? 미생마가 되면 나쁘다예요. 두 번째, 이렇게 안에 갇혀서 겨우 사는 형태, 이게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모양에서 백이 나쁜 게 두 가지가 벌써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이미 나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제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대의 미생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물가물하시죠? 자, 얘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죠? 미생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 둘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살려고 여기를 두면, 나도 이게 집 낳고, 또 여기 도망가면 나 또 집 생기고, 이렇게 한 수 둘 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 이득이 생겨요.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이 미생말을 잡으려 들어. 그러면은 이 형태가 뭐가 되냐? 네, 이렇게 이제 되고 막 잡으려 들어요. 그럼 결국 이 어떤 일종의 맥으로 결국에는 잡으러 간 돌이 돌을 죽는 경우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미생마가 되면 왜 나쁘냐? 얘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 미생마가 많아지면 나는 계속 월세 받듯이 받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젖바둑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대가 내 모양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역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또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학교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은 좋은 소식들 또 전해주셨는데요. 8695님께서 보내오신 소식입니다. 네, 소방안전시험이라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국 최고령 합격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연세가 70세가 넘으세요.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고 소방안전시험 전국 최고령 합격 신기록을 세우셔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대단하죠? 또 여러분들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합격하셨어요. 제가 소감을 물어봤더니 아유, 그 어려운 바둑 공부도 하는데 소방안전시험은 내가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바둑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바둑 공부도 잘 하시니까 또 이런 도전도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8695님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1795님, 전북 남원에 계신 분입니다. 초반 70수 100편의 강의 드디어 독파. 네, 이것도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 70수 강의 얼마나 양이 많고 문제도 할 거 많은지 다 아시죠? 한 편의 강의가 대략 최소 30분 정도 됩니다. 100편의 강의니까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50시간쯤 넘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1795님 초반 70수 발매한 게 좀 한 달이 딱 한 달 되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00편의 강의를 독파하셨다고 저에게 좋은 소식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초반 70수 구입하신 모든 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바둑학교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네, 1년 구독하신 분들은 USB 강의 또 집중 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1년 구독이 36만 원인데요. 이 과정을 합산하시면은 48만 원입니다. 또 참고로 또 USB 시리즈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도 역시 12만 원을 추가하시면은 저희 종합 강의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특히 모든 것 시리즈 구입하신 분들과 1년 구독하신 분들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바둑학교 뉴스였습니다. 네, 주간 프로바둑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두어졌던 바둑 중에서 어떤 인지도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잘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둑은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왕천하오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제 100으로 둔 바둑이고요. 지금 이제 상대의 흑의 마지막 수가 이제 걸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판 전체를 좀 판을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제 돌이 많은데 이쪽에 이제 흑돌이 세력이 있습니다. 백은 이 모양을 견제하고자 이쪽에 이제 좀 모양을 축소를 시켰고요. 하지만 백의 모양에 약점이 있죠. 네,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돌이 백이 그냥 약한 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나의 세력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만 얘의 약한 돌을 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두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젖바둑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어쨌든 걸쳐오게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굳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협공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둑을 두 개 다 둘 수는 없어요. 두 개 다 둘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판을 읽어야 된다. 고수가 되면 될수록 판세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누가 공격적인 흐름이고 누가 수비적인 흐름입니까? 흑이 공격, 백이 수비죠. 이거 타켓이 얘라는 게 지금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날일자로 협공을 하더라. 아까 그 젖바둑 7점 젖바둑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물론 젖바둑을 둔 쪽이 당신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력 차이가 있으므로 이게 입장이 사실 거꾸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프로들 바둑에서는 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신진서 구단조차도 내가 약했을 때는 협공 위주로 둔다. 근데 신진서 구단 같이 공격적인 기풍, 최정 구단처럼 이 공격적인 기풍을 가진 멤버들은 더욱더 협공 위주의 어떤 정석 선택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자, 일단 이러자 이제 왕천하오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붙여나가 싸움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천하오 선수의 선택은 한 칸 뛰어나오고 이게 프로바스는 좀 드문데요. 좀 드물긴 한데 어쨌든 간에 뛰어나갔어요. 이도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백이 받았고요.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바둑에서는 이 상대가 뛰어나갔을 때는 날일자보다는 높게 두시는 게 유리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왕천호수가 씌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돌이 공격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벌려져 있는 돌은 시달림을 당할지언정 공격 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백이 시달림을 당할지언정 공격은 당하지 않는데, 자, 신진서 구단이 어떤 식으로 수비를 했는지 볼게요. 수비를 할 때면 뭐만 해야 돼요? 수비를 할 때는 수비만 해야 돼요. 살기만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수비를 할 때 원래 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상대를 잡으려고 들면 안 돼요. 내 돌이 약하다는 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격하러 온 상대를 잡으러 가시면 안 돼요. 잡으러 가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좀 엮이는데 끊으면 안 돼요. 즉 아직 내 돌이 약한데 상대 돌을 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돌이 약한데 상대 모양에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상대 모양에 또 들어가는 거는 양곤마가 되니까 안 되죠? 자, 여기를 막 둬요. 이 끊는 거고 좀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막 그래서 이걸 잡으러 가요. 그러면은 먼저 백돌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흑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진서 구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야 되느냐 사는 걸 볼 텐데, 안에서 살아요, 나가서 살아요? 일단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라고 했죠. 신진서 구단도 붙였고 나가려고 한 거고요. 젖혔을 때 자, 호구자리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단수 치면 어떻게 두나요? 있나요? 아니죠. 여기를 뚫고 나가죠. 뚫고 나가면 이제 흑돌이 미생마가 됩니다. 그래서 왕천호 선수가 늘 수밖에 없었고요. 흑이 백이 늘고 흑이 이제 막았는데, 네. 어쨌든 이 구단들의 바둑을 보면은 그냥 어렵게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결국 이제 쉽게 살았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아까 좁은 지역에 들어가는 침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려는 주지만 내가 곳곳에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근데 프로바둑은 뭐 이제 그렇처럼 되진 않는데, 이 보시면요. 흑이 요거 공격하려고 여기를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익 하나 날려먹었고, 또 공격하려고 뛰었는데, 이건 집이 아니죠?
여기에 굳혀서 백이 요 이익 가져갔고, 여기를 틀어막긴 했는데 백이 살아버렸죠. 백이 3개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흑도 하나의 이익은 있습니다. 중앙의 세력인데요. 중앙의 세력은 지금 백이 여기 나가놓은 걸로, 이거는 이제 지금 큰 의미가 없죠. 자, 따라서 자, 신진서 구단의 이제 바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협공 위주로 판을 짜자. 첫 번째, 협공 위주로 판을 짜자. 상대가 내 도를 공격을 해왔을 때 일단 하지 않아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상대를 잡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상대 도를 끊지 말아라. 상대 모양에 또 들어가서 미생마 되지 말아라. 요 3가지를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신진서 구단처럼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프로바둑 2번째 장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바둑 2번째 장면은요, 역시 신진서 구단이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와 둔 바둑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바둑 공부는 뭐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뭘 제일 많이 해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릴 때 급소 찾기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급소는 언제 두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급소는 보이면 바로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급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급소는 원래는 두는 시기가 있기는 한데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일단 바로 둔다.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프로들은 어떨까요? 특히 공격을 좋아하는 신진서 구단이라면 어떻게 둘까요? 자, 한번 급소 찾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 100번입니다. 흑이 상대가 여기를 이제 100이 이렇게 두면은 집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둬서 모양을 이제 깨러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흑이 100이 여기 젖히자. 이걸 이제 벌려 놓은 거라 100은 일단 중앙을 뭔가 좀 두긴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당연히 느는 수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그래도 기본은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어디 두었는지 보면요. 흑의 모양의 급소는 어디예요? 끊는 거 아닙니다. 네, 호구자리 급소. 급소의 대부분은 호구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급소 찾기 뭐 그러면은 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별거 아니다. 급소의 최소 절반은 호구자리다. 최소 절반. 그러니까 이게 두는 거예요.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해해야 되죠. 그러자 이제 신진서 구단이 빠져서 이제 흑의 모양을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이걸 끊어 말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급소 보이면은 보인 대로 일단 둬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진서 구단도 실제로 잘 보여줬죠. 자, 그러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의 그 선수가 이제 이쪽을 원래는 변으로 벌리는 게 정수인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은 변의 벌림 위주로 돌아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프로들은 이 굳힘 위주로 둡니다. 요거는 AI 방식과 그 어떤 예전 방식과 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실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 7단 정도 두기 전까지는 벌림 위주로 두는 게 무조건 좋다. 근데 그 이상 되면 뭐 알아서 두세요. 네, 알아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자 신진서 구단이 아래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막았고요.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한 칸 뛰니까 또 급소 자리가 보입니다. 어떤 자리? 네, 바로 이 자리가 호구 자리 때리는 급소가 되겠죠? 언제 두라고요? 그럼 급소는 보이는 대로 바로 두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도 바로 둡니다. 일단 둬 놓고 얘기를 해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신진서, 이창호, 유창혁 구단 등등등 수많은 고수들이 바둑에서 보여줬던 거, 또 실제로 이분들이 복귀나 각종 인터뷰 등등 했던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드리는 거지 다 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두라고요? 지금 구단들 보세요. 바로바로 두잖아요. 자, 어쨌든 이걸 막고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게 있고요.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사활에 좀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흙 백이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라고 얘기를 하죠? 나가라, 나가라 그 얘기를 하죠. 나가라.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나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데 요거 하나 교환하고요. 이제 류이칭 선수가 두 점을 일단 제압을 합니다. 끊고 이걸 잡고 넘어가서 이 두 점을 버림돌로 쓴죠. 백은 이제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공격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류이칭 선수도 급수는 언제 둔다? 보이는 즉시 일단 둔다. 내 돌이 쫓기면은 안에서 살려고 하냐,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하냐,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요. 자, 여기 이제 또 진행이 됐고, 류이칭 선수가 중앙으로 확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변의 모양을 키우려고 한 거죠. 급소를 아셔야 되는데, 이 변으로 벌린 돌이 일단 기본 이 중심축이 돼요. 많이 제가 설명드리면 아시죠? 자, 이렇게 삼선의 돌이 있으면 어깨지품으로 간다. 저기도 어깨지품으로 간다. 이게 기본 급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흙의 모양이 이렇게 너무나 얘가 중앙에 올라갔으니까 너무나 단단합니다. 여기를 짚어가면은 흙은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중앙으로 씌어가요.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나가는 길이 막히면 어쨌든 피곤한 거고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 둘 때 상대가 이루 자리가 좋으니까 시작점을 상대 어떤 두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씌어가는 방법이 있고 일단 변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중앙 먼저 팍팍 씌어가서 끝장 보는 방법. 자, 두 번째 일단은 변을 차지해서 집을 차지하는 방법. 뭐가 맞냐?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도 미생만은 뭐라고 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죠. 한 수 둘 때마다 상대는 도망칠 때 나는 집을 챙기면은 그렇게 야금야금 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류이칭 선수도 중앙을 씌워서 잡으러 가지 않고요. 변으로 벌려서 이쪽에 이익을 가져갑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들어가고 밀고 자, 한 칸을 띄었습니다. 어쨌든 백이 좀 위험하게 두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흙의 모양의 급수는 어디가 되죠? 백의 급수는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흙은 백의 급수를 어떻게 때립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호구자리 급수입니다. 호구자리 급수. 두 번째가 상대의 진로를 막는 테러를 막는 급수입니다. 그 뭐가 먼저일까요? 네, 이것도 이제 보이는 대로 도해낸 건 맞습니다. 여기가 먼저인가요? 아니면은 일단 막아놓는 게 먼저인가요?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백이 살려고 할 때 안에서 사는 게 먼저인가요? 나가는 게 먼저인가요? 나가는 게 먼저죠?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공격하는 측에서 씌우는 게 먼저죠? 입장이 거꾸로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류이칭 선수도 일단 중앙으로 일단 씌우는 수를 먼저 둡니다. 자, 그러자 신진서 구단이 호구자리 이제 서로 호구자리 뺏는 혹은 호구자리 차지하는 이런 급소 찾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백이 막아서 이제 한 집이라도 내려고 했습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가 되죠? 네. 일단 요 호구자리, 그쵸? 요 자리 돕고 신진서 구단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어쨌든 막았습니다. 자, 막자 다시 급소가 어디가 되죠? 이제는 하나밖에 없죠. 네. 요 자리가 다시 호구 자리. 네. 류이칭 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둬서 상대를 압박을 해갑니다. 자, 이 바둑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곧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소 찾기에 집중해라. 상대가 어떤 수를 두면은 그걸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수 왜 뒀지? 저렇게 왜 뒀지? 머리를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둑은 70% 이상이 그냥 눈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고요. 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읽기 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얘가 모든 거를 결정하긴 하죠. 하지만 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앞에 70%의 과정은 눈으로 보시는 건데 이 중반 모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급소가? 호구자리 급소. 자, 백이
끊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맨날 끊기만 하면 하수다라는 거예요. 고수 끊으려고 하지 않고 급소. 신진서 구단 보여줬고, 백이 한 칸을 뛰니까 다시 호구자리 급소. 네, 류이칭 선수 보여줬고, 자, 여기서도 어쨌든 백도 호구자리, 흑도 요 모양의 호구자리, 다시 호구자리. 네. 그 과정에서 공격할 때 이제 포위가 또 먼저긴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단들의 바둑 어렵다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바둑을 누가 만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어쨌든 만들어서 5,000년 동안 두어온 거잖아요. 5,000년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원리와 어떤 그런 이 방식은, 승리하는 방식은 AI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AI로 많이 바뀌었다 하는데 뭐가 바뀐 거냐? 초반 포석과 더 정확하게는 정석이 바뀐 거죠. 정석이 바뀐 거고 나머지 행마, 뭐 수익기, 사활 등등등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7단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하셔도 된다. 네. 그 전에는 정석 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봐도 끝나요? 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전혀 AI와는 상관없는 이런 급소 찾기라든지 어떤 이 행마에 가는 길, 이런 거를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AI 상관없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력이 이제 인터넷 7단 혹은 뭐 그 이후에 프로 과정까지 가시는 어린 아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과정에 정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좀 틀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장담하건대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AI 방식이 뭐가 틀리냐? 정석. 나머지 어쨌든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상관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간 바둑학교 TV 어떠셨어요?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내용이 더 풍성한 것 같고, 특히 이번 주는 회원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고령 이 소방 안전시험 합격하신 분, 이런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면요, 이렇게 좀 저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 바둑 두실 때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저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고수는 하늘이 내리고요, 작은 고수는 노력으로 가능하다.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은 큰 고수, 뭐 이청호 구단, 뭐 신진서, 이세돌, 유창혁 구단, 이런 분들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죠. 타고난 재능으로 거기다 노력까지 겹쳐지니까 위대한 기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작은 노력으로, 그러니까 노력으로 작은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친구분들 사이 혹은 그 동네에서는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꼭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이 한 주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이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